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싶습니다. 요즘은 겉을 바싹 익힌 계란 후라이보다 톡 건들면 몽글몽글 노른자가 새어나올 듯 덜 익은 계란 후라이처럼 철없는 것들이 마음에 듭니다. 눈 오는 퇴근길, 아버지가 장난감을 사오신다는 소식에 장난감을 기대하는 것보다 저 먼 발치 걸어오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서류 가방 대신 선물 가방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는 하루보다 기다리는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언제는 눈을 사로잡는 장미처럼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지만 이제는 별것 없고 투박한 들꽃같이 눈이 가기보단 마음이 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입맛을 사로잡는 기름진 음식처럼 확 끌리는 사람보다는 소금기 하나 없어 밍밍한 어머니의 냉이 된장국처럼 나를 속으로부터 생각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향기책방이에요. 오늘 함께 할 책은 정영욱 작가님의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갈팡질팡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믿으세요. 그 과정에 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 자신을 믿었던 모든 순간들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나의 순간들을 더 소중하게 어루만져주는 당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피스. 정아는 연노란색 원피스와 연분홍색 원피스를 두고 고민을 하였다. 봄에 입을 건데 어떤 옷이 더 이쁠 것 같아? 연노란색은 너무 어린 것 같기도 하고 벚꽃이 피는 계절인 만큼 분홍색이 어울릴 것 같고 자기는 어때? 나는 연노란색 옷이 어울릴 것 같은데 아기새같이 삐약삐약할 것처럼 귀엽잖아. 난 귀여운 거 싫어. 어른스럽게 보이고 싶단 말이야. 나는 속으로 알고 있었다. 정아는 이미 연분홍색 원피스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을. 정아는 언제나 자신이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았지만 확신은 없어 나에게 어떤 것이 좋을지 물어보곤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연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정아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곤 혼자 실실 웃고는 쓰다듬어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 연노란색 원피스를 입으면 참 귀여울 거야. 하지만 내가 연분홍색 원피스가 마음에 들었다면 나는 그게 더 좋아. 생각해보니 그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정아야. 정아가 연노란색 원피스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기에 나는 그저 그것을 입은 정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에 그쳐야만 했다. 정아와 나는 서로에게 기대는 일이 많았고 그만큼이나 사소한 것에서부터 서로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이 잦았다. 어떤 옷을 어떤 색으로 사야 하는지, 어떤 영화를 봐야 하는지,
어떤 곳에 여행을 가는 것이 좋을지. 다소 무거운 것들까지도 우리는 함께 고민했기에 깊게 기대고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사람을 잘라버려야 하는지. 하지만 그때마다 정아는 결국 자신이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길을 향했고,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것이 맞는다는 것을 확신받고 싶을 뿐이었다. 어느 날은 정아의 얼굴엔 지칠 대로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아는 그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대로 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 말을 꺼내는 입술에는 망설임이 가득하였다. 마음은 이미 나를 떠났겠지만 확신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나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원피스를 고르지 못해 고민하던 정아에게 답을 해주기 위해 상상을 했던 것처럼 정아의 물음에 나라는 사람에서 정아라는 사람이 없는 것을 상상해 보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빛이 하나도 없는 검은 우주에 나뒹구는 비행사가 되었다. 나는 먼지가 되어 따뜻한 별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었고, 멀어질수록 온기가 없는 시체처럼 마음에 핏기가 돌지 않아 하얗게 변해버렸다. 정아에게는 분명 확신은 없었겠지만 정아는 결국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아의 물음은 곧 나를 떠나야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맞아. 정아는 나를 떠날 것이야. 결국 정아의 종착역은 이미 나란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할 것이야. 단지 확신이 부족한 탓에 나에게 자신이 맞는다고 말해달라 조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슬프지만 이번만큼은 정아에게 확신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떠날 것이라면 단 한 번이라도 정아가 향하는 곳을 응원해 주어야겠다고 말이다. 무척이나 어렵지만, 무척이나 아프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날 정아의 선택을 응원하기로 마음먹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나는 아무 미련 없이 떠나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정아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겠지만 나는 언제나 너의 선택을 응원할게. 연분홍색 원피스가 잘 어울리는 사람아. 처음이라 그래요. 괜찮아요. 처음이라 그래요. 친구가 처음으로 자취생활을 하게 되었던 날,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고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이는데 처음 써보는 냄비였어요. 이 냄비가 조금 널쩍하게 생겨서 그런지 물을 많이 넣어도 물의 높이가 얕게만 보여서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몇 번 더 붓고 또 부었는데 라면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강물처럼 불어있어서 싱겁기만 했죠. 핵, 한강물을 만들어놨네. 친구는 왜 이렇게 싱겁게 끓였냐는 장난스러운 핀잔을 했지만 그래도 국물은 짜지 않아서 좋네.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 친구네 집에 다시 놀러 갔을 때에는 전에 싱겁게 끓여진 라면이 생각나서 물을 좀 부족하다 싶게끔 넣어 끓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짠 라면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친구는 또 장난스러운 핀잔을 했어요. 이거 먹고 일찍 죽으라는 거야? 이번엔 소금물을 만들어놨네? 라면이 너무 짠 거 아니냐고. 너 라면 못 끓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끓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말했어요. 이제 잘 끓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음번엔 싱겁지도 짜지도 않게 잘 끓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소금물처럼 짠 라면에 물을 부어서 간을 맞춰 먹었어요. 아, 집에 와서는 당신도 나도 같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다 같지 않았을까? 우린 전부 다 처음 살아보니까 그렇게 간을 맞추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사랑, 삶 또는 관계 전부 처음 겪어보니까 부족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물을 많이 넣고 끓인 라면처럼 과도기라는 것도 겪어보고 말이죠. 물을 적게 넣고 끓인 라면처럼 짠내 나는 슬럼프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왜요? 겨우 처음 써본 냄비로 라면을 끓였다는 이유만으로 간을 맞추지 못해서 싱겁게 끓여지기도 하고 짜게 끓여지기도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음번엔 적정선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괜찮아요. 모두가 가끔은 물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잖아요. 전부 처음 경험해보고 처음 겪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조금 실수할 수도 있지요. 조금 버벅일 수도 있지요. 돌아본다는 것은, 뒤를 자주 돌아본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남겨두고 나아간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네가 떠날 것만 같은 날이면 너의 등을 나의 가슴으로 꼭 안아주는 일이 많았다. 무엇을 그렇게나 남겨두고 떠나려는지 내가 고개를 뒤로 돌리는 일이 잦은 날에는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느껴지게끔 너의 뒤를 꼭 안아주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던 날을 기억한다. 여느 날과 같이 꼭 감싸 안아주려는 나에게 등을 내어주지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로 매정하게 성큼성큼 걸어나갔던 사람. 그런 내가 떠나간 거리를 두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무척이나 뒤를 돌아보며 울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뒤를 자주 돌아본다는 것은 남겨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돌릴 수 없는 시간과 사람을 품고 있는 것이다. 가장 사랑했던 당신, 나의 시절아. 요즘은 내가 자주 뒤돌아볼 때면 그때 너에게 했던 등을 꼭 안아주는 행동과 같이 나의 등을 꼭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묻고 싶어. 당신은 그때 어땠는지 말이야. 지금 나와 같은 기분이었는지.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너를 그렇게나 돌아보게끔 만든 그 사람과 만났으면 싶어서, 네가 행복했으면 싶어서 그래.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것만 같아서 내가 당신을 포기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어요. 작가님의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내 마음에게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살아내느라, 사랑하느라, 그리고 상처받느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오늘 하루 버틴 당신, 지금 당신이면 됩니다.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